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당선 이후 정부 부처와의 접촉과 시민의견 청취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최근 김민석 총리와 광주시장, 조계종 총무원장, 재경부 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나 울산 현안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이에 대한 소식을 SNS 등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또 오는 13일과 14일에는 종합이노베이션센터와 성신고, 동구청과 울주군청 등에서 새로운 울산 시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시민들로부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 청취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 당선인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조 당선인은 학교 현장 중심으로 한 실무형 인수위를 운영해 향후 4년간의 교육정책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 당선인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제11대 울산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용식 당선인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인수위원회는 권력을 인수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내일의 울산 교육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울산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미래 설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수위원장은 중등교사 출신이자 울산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김구한 한국해양문화연구원 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우리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했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울산 교육이 튼실한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당선인이 노우키 천창수 전현직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했던 만큼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조 당선인만의 4대 정책 방향과 115개 공약을 내걸고 울산 교육의 새로운 4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수위원회는 4대 정책 방향으로 미래 책임 성장 교육과 학생 중심 맞춤 교육,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과 현장 중심 공감 교육 행정을 제시했습니다. 4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4개 분과위원회가 꾸려졌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참여 분과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조 당선인은 1호 결제에 대해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학생성장지원센터 신설보다는 교권 침해에 대한 메시지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수업이 가능한, 그래서 교사들이 존중받는 학교가 돼야 학생과 학부모도 피해가 없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조용식 당선인표 울산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자유우파 시민연대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재선거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했다며 6.3 지방선거 무효화 재선거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재선거는 당일 투표만 실시하고 투표가 종료되면 현장에서 개표하고 국민투표안이 통과되면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지난 10일 울산항에 입항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다른 한국 선박 한 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LNG 운반선 한 척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정상적으로 항해 중이며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있고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동전쟁 이후 석 달가량 발이 묶여 있었던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위너호는 우리나라 선박으론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지난 10일 울산항에 도착했으며 선원 21명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어기고 전 연인이었던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앞서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하고 수백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장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13일과 14일 울주군 유에코에서 2027 대학 진학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박람회엔 수도권과 영남권 주요 대학, 지역 전문대학 등 92개 대학이 참가해 대입 설명회와 대학별 상담 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구군별로 박람회 순환버스를 모두 10대 운행할 예정으로 박람회 세부 일정과 버스 노선은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구청이 어제 지역 주민, 공공기관과 함께 장현저류지 일대에서 황방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엔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공공기관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황소개구리 성체와 유생, 알 등을 포획 제거했습니다. 중구청은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황방산 일원과 장현저류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보다 0.07% 올랐습니다. 이는 5월 셋째 주에 0.11% 상승한 이후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든 겁니다. 다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0.15% 상승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공식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민선국이 울산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이 어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을 전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시의회 제9대 당선인들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앞으로 4년간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할 동반자들입니다. 민선 8기에서 민선국이 재입성에 성공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9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 등 모두 10명입니다. 22명의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이 15명, 진보당 1명으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사상 첫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번 9대 시의회 의석 분포 중 두드러진 것은 여성들의 약진입니다. 전체 22명 중 여성 당선인이 전체의 36%인 8명입니다. 직전 민선 8기 3명에 비해 3배에 가깝습니다. 다선 의원 배출도 눈길을 끕니다. 국민의힘 김기환, 이성용 의원이 4선 의원 반열에 올랐습니다. 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우리 9대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금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주민 편에 서서 처음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영애, 더불어민주당 송근호 현 의원과 진보당 이은주 당선인이 3선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도 민선 8기 2명에 불과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선 8기 보궐로 입성해 민주당을 대변했던 40대 3선의 송근호 의원에게 정치적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미래를 잘 그려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그런 협치의 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혜순 당선인은 시의원에서 구의원으로 다시 시의원으로 복귀하는 등 이색 경력으로, 진보당 방석수 시당위원장의 아내이기도 한 진보당 이은주 당선인은 민선 5기 이후 12년 만에 시의회에 복귀하면서 각각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동안 울산시의회가 가졌던 오명, 거수기 역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이런 모습 이제 끝내야 합니다. 110만 시민의 삶을 지키는 시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81년생으로 올해 45세 최연소인 김대영 당선인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5, 6대 김종무 의원의 아들로
대를 이어 울산시연에 등극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57년생으로 올해 69세인 국민의힘 박용걸 당선인은 재산 신고액 120억 6,600여만 원으로 당선인 중 최고령, 최고자산가, 초선 의원으로 관심을 끕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당선인 의원 등록을 마무리합니다. 민선국이 울산시의회는 오는 7월 6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 뒤 7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본관 로비에서 울산 5개 구군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운영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울산시가 가장 먼저 출범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000명 규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연간 6,000명 규모로 4년간 총 2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을 위해 공모한 시민 아이디어의 수상작 선정을 위한 시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과 3월 2달 동안 접수한 시민 제안 355건 가운데 단계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 후보작 20건을 대상으로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투표 참여 시민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해 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선정된 수상작 중 최우수상에 200만 원, 우수상 3건에 각 100만 원, 장려상 8건에 각 50만 원을 수여합니다. 울주군 보건소가 운영 중인 읍면 보건진료소 9곳이 의료 취약지 진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 보건소는 지난 한 달간 읍면 보건진료소 9곳의 총 이용객이 1,44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의원과 약국이 없어 주민 불편이 우려됐던 삼동면의 경우 지난달에만 삼동 보건진료소에서 주민 128명이 안정적으로 내과 진료와 약 처방 서비스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 청량군의 경로당이 준공됐습니다. 앞서 청량읍 노인에는 독립된 공간 없이 인근 마을 경로당 2층을 사용해왔지만 청량군의 경로당 신축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게 됐습니다. 청량군의 경로당은 청량읍 노인회를 대표하는 분회장과 각 마을 노인회장들이 지역 노인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노인회 간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울산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가 어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경진대회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 탄소중립 등 12개 부문에서 11개 기업, 19개 분임조가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진대회 대상과 최우수상 분임조는 오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울산에는 현재 225개 회사 소속 5,200개의 분임조가 등록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일반산업단지 안전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회의에는 울산시와 구군 관계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울산도시공사 안전실무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부서별 안전관리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산업단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협력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사항과 협력 방안을 검토해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남구청이 배달앱 등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남구 관내 소상공인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업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